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2년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 인정 및 변경 인정 계획을 안내하겠습니다. 설명드리는 내용은 2022년 5월 2일 공고된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 인정 및 변경 인정 기본계획과 5월 12일 공지된 2022년 학점은행제 평가 인정 신청 편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 인정 개요입니다.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 인정은 교육훈련기관이 설치 운영하는 학습과정이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서 정하는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여 학점 인정 학습과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 인정은 수업 방식을 기준으로 출석 수업 기반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 인정과 원격 수업 기반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 인정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학점은행제 평가 인정 중점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평가지표 개선을 통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 기간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학습과정 운영의 질 담보를 위해 평가지표 간 정합성을 고려하여 일부 평가지표를 통합하거나 신설하였습니다. 출석 수업 기반 학습과정의 경우 내실 있는 수업 운영을 위하여 가부평가 영역의 교재의 적합성 지표를 점수평가 영역의 수업 교재 자료의 적절성 지표로 통합하였습니다. 원격 수업 기반 학습 과정은 수업 콘텐츠 평가를 강화하기 위하여 콘텐츠 내용의 적절성 지표를 신설하고 학업 성취도 평가 세부 지표의 배점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가감점 지표가 신설되었습니다. 학습 과정의 질 제고 및 학습자 만족도 제고 등을 위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하고자 2점의 가점 지표로 기관 운영 특성화 및 질 관리의 적절성이 신설되었으며 계획 중심으로 작성 및 평가할 예정입니다. 감점 지표로 신설된 것은 세금 체납 여부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제출에 따라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중점 추진 방향은 평가 방식 개선을 통한 평가 인정의 효율성, 신뢰성 확보입니다. 학습과정 운영 공통사항으로 보다 일관된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표는 공통지표화하여 교육훈련기관에서 평가인정 신청 시 1회만 입력하고 이를 기관별로 평가하여 신청 전체 학습과정에 동일한 점수가 부여됩니다. 공통지표에 해당하는 지표는 출석 수업 기반의 경우 평가문항 관리의 적절성 지표이고 원격 수업 기반의 경우 콘텐츠 이용 편의성, 콘텐츠 접근성, 평가문항 관리의 적절성 지표입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린 가감점 지표의 경우에도 신청기간은 1회 입력하고 평가 또한 기간별로 진행됩니다. 아울러 금년도 평가부터는 점수 영역의 전 지표에 대하여 리커르트 척도 평가로 진행하며 지표별 평가 의견을 충분히 제공하여 추후 운영하는 학습과정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과 중심의 평가 인정 체제 개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신규 학습과정과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평가 학습과정의 평가지표가 동일하였으나 단계적으로 평가지표 및 평가 방식을 이원화하여 성과관리 기반 평가 인정 체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신규 학습과정의 경우 계획 중심의 평가를, 재평가 학습과정의 경우 과정 운영 실적과 평가 인정사항, 준수사항 중심으로 일부 평가지표를 간소화하여 평가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강의평가의 적절성 지표에 한하여 평가 준거를 이원하여 시행하고 올해 하반기에 신규 재평가 이원화에 대한 계획을 안내하여 의견 수렴할 예정입니다. 의견 수렴 후 신규 재평가 학습과정 평가 이원화 관련 확정된 안으로 내년 평가인정 신청 시 적용하고자 합니다. 강의평가의 경우에도 학습자 만족도 평가제 표준안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강의평가를 실시하고 학사 업무 및 강의 개선에 활용하여 학습자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강의평가 표준안에 대해서도 6월 중 의견 수렴하여 확정안을 안내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2022년 학습과정 평가인정 계획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안내하겠습니다. 평가 대상은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교육훈련기관이 설치 운영하는 학습과정입니다. 최근 2년간 표준교육과정에 준하는 과정으로 매년도 45시간 이상, 총 90시간 이상의 직접 운영 실적이 있을 경우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만 신청학습 과정 관련 과목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이 직접 실시하거나 부설 평생교육시설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 실적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원격 수업 기반 학습과정 평가 인정의 경우 평생교육법에 의해 원격교육이 인정된 기관, 사이버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기타 법령에 의해 원격교육이 인정된 기관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계열 전공학습과정은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평가 인정 신청 시 제출 서류는 평가 인정 신청서와 증빙자료 등 평가 인정 신청 편람에서 정하는 자료입니다. 세부 사항은 신청 편람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인정 신청 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 가능 학습 과정 수는 학점 인정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에 의거하여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신규 기간의 경우 출석 수업 기반은 20개 이내, 원격 수업 기반은 15개 이내로 신청 가능합니다. 기존 교육훈련 기간의 신청 가능 학습 과정 수는 5월 2일 공고된 기본계획의 부침 자료로 공지드렸으니 세부 내용은 해당 공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재평가 학습 과정은 유효기간 종료일이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에 해당하는 과정으로 이는 재평가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고 해당 과정에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학습 과정의 경우 동일 과정으로 평가 인정 신청은 불가합니다. 다만 총 정원 증원을 위한 과정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다음으로 평가 인정 신청 학습 과정 정원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출석 수업 기반의 경우 총 정원 400명 이내, 학급당 정원은 최대 40명입니다. 다만 군 교육훈련시설에서 군인을 대상으로 설치 운영하는 학습 과정의 경우 총 정원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실습, 사회복지 현장 실습 과정의 경우 관련 지침 등에 따라 학급당 정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원격 수업 기반은 총 정원 800명 이내, 학급당 정원은 200명이나 주당 수업 시간을 산정할 때에는 40명을 한 학급으로 합니다. 평가 인정 신청 대상 학습 과정은 표준 교육 과정에 고시한 학습 과정에 한하며 보건계열은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간호학 전공의 경우 다음에 제시된 3개 조건을 모두 충족한 대학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 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평가 인정 접수가 완료되면 평가 대상 및 신청 자격 충족 여부에 대한 요건 심사를 먼저 진행하고 본 평가는 기본 운영 여건과 학습 과정으로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기본 운영 여건은 인적 자원, 학습 시설 설비 등에 대하여 가부 평가를 하고 학습 과정 평가 영역은 운영 실적, 교강사 등에 대한 가부 평가와 수업 학업성 지도 평가 등에 대한 점수 평가를 시행합니다. 평가 세부 절차를 보시면 기본 실행계획 수립 후 신청서를 접수하고 평가 인정 관련 조사 확인을 거쳐 학점 인정 심의위원회 심의 후 평가 인정 결과를 확정하고 통보합니다. 통보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 접수 및 재심의를 진행합니다. 원격 수업 기반 학습 과정의 경우 앞서 설명드린 절차에 덧붙여 100% 개발 완료된 컨텐츠가 아닌 경우 예비 평가 인정 통보를 하고 유효기간 개시 30일 전까지 개발 완료 보고를 하면 평가 인정 여부를 최종 확정합니다. 2022년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 내용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운영 여건 평가는 신규 기간, 종전 기본 운영 여건 평가 만료 기간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기존 교육훈련 기간 중 기본 운영 여건 평가 대상 기관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 공지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운영 여건 평가 대상 기관은 기본 운영 여건에 대한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출석 수업 기반의 경우 7개 지표, 원격 수업 기반의 경우 9개 지표에 대하여 가부 평가를 진행합니다. 기본 운영 여건 평가 지표 중 부적합 항목이 있을 경우 신청 전체 학습 과정이 탈락됩니다. 지표별 세부 내용 등은 이어서 설명드릴 신청서 작성 양식 및 요령의 발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평가는 서면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장 평가를 실시하고 기본 운영 여건 평가의 경우 대상 기관에 대한 서면 평가 후 예비 통보 및 소명 기회를 제공합니다. 미흡한 사안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신청 기관은 소명 자료 제출 등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예비 결과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때 평가 인정 신청 내용의 수정 보완은 가능하며 평가단의 재검토 시 필요할 경우 담당자 인터뷰 등 대면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학습과정 평가 영역은 신청 학습과정별로 평가가 이루어지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부 영역과 점수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2022년 학점은행제 출석 수업 기반 학습과정의 평가 지표와 배점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가부 영역의 7개 지표와 점수 영역의 12개 지표로 총 19개 지표입니다. 다음으로는 2022년 학점은행제 원격 수업 기반 학습 과정의 평가 지표와 배점입니다. 원격 수업 기반 학습 과정은 가부 영역의 6개 지표와 점수 영역의 13개 지표로 총 19개 지표로 구성됩니다. 지표별 세부 내용 등은 이어서 설명드릴 신청서 작성 양식 및 요령의 발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인정 관련 조사 확인은 대학 교수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참여합니다. 피평가 기관별 또는 학습 과정별 복수의 평가위원이 배정되고 보다 일관된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표의 경우 지표 전담 평가위원을 별도 배정합니다. 또한 평가의 타당성, 일관성 제고를 위하여 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는 평가 준거 검토, 평가 결과에 대한 검수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평가 세부 기준은 학점 인정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과 실행계획, 평가 인정 신청 편람을 따릅니다. 각 지표별 평가 중점 사항 등은 신청서 작성 양식 및 요령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평가 판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기본 운영 여건 평가에서 가부 평가를 실시하여 부적합 지표가 있을 경우 해당 기관의 신청 과정 전체가 부적합 판정됩니다. 학습 과정 평가 영역의 가부 평가에서 부판정 받은 지표가 있을 경우 해당 과정은 탈락되고 점수 영역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일 경우 평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금년도 신설 지표인 가감점 지표 결과를 포함하여 70점 이상일 때 평가 인정됩니다. 각 평가 지표에 대해서는 복수평가를 실시하며 점수 영역은 평가위원 2인의 평균값으로 지표 점수를 산출합니다. 복수평가위원의 가부평가 결과가 상이하거나 점수 영역의 편차로 인해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의 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인정 결과는 평가관리위원회의 검수,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에 의해 확정 통보되며 평가 인정 시 출석 수업 기반 학습 과정의 경우 4년, 원격 수업 기반 학습 과정의 경우 3년의 유효기간이 부여됩니다. 평가 인정 결과 통보 시 부적합 결과를 받은 기관 등은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초 평가 인정 신청서에 적시한 내용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수정 보완 후 재평가 요청은 불가합니다. 이의 신청에 대한 평가 결과 재검토 시 본평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이의 신청 평가 지표에 대해 판정의 적정성 중심으로 재검토합니다. 다음으로는 평가 인정 사항 변경 인정 계획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변경 인정은 평가 인정 받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추가로 평가 인정을 받는 절차로서 교강사, 학습시설 설비, 학습 과정 내용 등 평가 인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사항의 경우 변경 인정 신청을, 경미한 평가 인정 사항을 변경할 경우 변경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는 교육훈련 기관의 부실한 학사 운영 관리 방지를 위한 것으로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을 근거로 합니다. 교육훈련 기관은 변경 신청 사유 발생 일주일 이내에 변경 인정 신청을 하여야 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변경 인정에 대하여 상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평가 인정 기준에 적합한지 조사 확인 절차 등을 거칩니다. 평가 인정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다음에 제시된 것이니 변경 인정 및 신고 업무 처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인정의 평가 또한 기본 운영 여건과 학습 과정 평가로 구분하여 진행하며 당초 평가 인정 결과와 비교하여 평가 기준 등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 확인합니다. 변경 인정 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 인정 및 변경 인정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신청 편람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평가 인정 신청 방법과 작성 요령은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2년 학점은행제 출석 수업 기반 평가 인정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은 2022년 5월 12일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된 2022년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신청 편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청서 작성 원칙입니다. 신청 편람에 명시되어 있는 평가 준거, 평가 중점 사항, 작성 양식 및 작성 방법을 고려하여 작성하여 주시고
글자 수 제한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한글, 영문, 숫자, 공백 포함하여 1000자 이내입니다. 작성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첨부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평가 항목이 있으므로 작성 내용을 잘 확인하시어 첨부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와 첨부 자료의 내용이 다르거나 첨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적합 또는 감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첨부 파일은 한 건만 업로드 가능하므로 여러 개의 파일이 있는 경우 알츠 파일로 묶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평가지표 첨부 자료 중 증명서 등 서류는 발급 일자가 모두 2022년 1월 1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출석 수업 기반의 경우 2022년 6월 2일 목요일 10시부터 6월 15일 수요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웹사이트 men.12.5월.kr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존 교육 훈련 기간은 학점은행제 종합정보 시스템의 기간용 아이디와 패스워드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되고 신규 교육 훈련 기간의 경우 회원가입을 하면 구평원에서 확인 후 승인해 드립니다. 신규 기간에서 회원가입 후 구평원 승인까지 1시간 정도 걸리므로 회원가입 후 1시간 이후에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로그인하여 평가 인정 신청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본 신청 편람의 내용을 참고하여 모든 평가지표를 빠짐없이 입력 작성하여야 합니다. 2022년 6월 15일 수요일 오후 5시까지 평가 인정 신청을 완료한 학습 과정에 한하여 6월 16일 목요일부터 6월 17일 금요일까지 이틀 동안 수정 보완이 가능합니다. 추가 신청은 불가능하고 6월 15일 수요일 오후 5시까지 평가 인정 신청을 완료한 학습 과정에 한해서입니다. 그리고 6월 17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신청 과정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하여 주시면 됩니다. 수수료 납부, 환불 처리 기준 관련해서는 신청 편람의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신청 편람의 내용은 출석 수업 기반 학습 과정과 원격 수업 기반 학습 과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출석 수업 기반 기간은 출석 수업 기반 평가 지표에 따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규 기간 및 기존 기간 중 기본 운영 여건 평가 대상 기간은 1. 기본 운영 여건, 2. 가부 평가인 학습 과정 평가 영역, 3. 점수 평가인 학습 과정 평가 영역, 이 3개 파트를 모두 작성하여야 합니다. 기존 기간 중 기본 운영 여건 평가 결과가 아직 유효한 기간은 2번, 3번 학습 과정 평가 영역 이렇게 2개 파트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기존 기간 중 기본 운영 여건 평가 신청 대상 기간은 기본계획 공고 때 함께 안내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십시오. 신청 편람 5번 기타 유의사항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2년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 인정 지표 설명에 앞서 2021년 대비 2022년 평가지표 변경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안내해드리는 내용은 2022년 기본계획 부침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평가지표가 전년도와 동일하지만 다소 변경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출석과 원격 수업 기반 공통 변경 사항입니다. 기본 운영 여건에서 평가 지표명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기간 운영 관련 규정 수립 여부 평가 항목이 학점은행제 운영 관련 규정 수립 여부로 평가 지표명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습과정 영역에서 가감점 지표가 신설되었습니다. 기간의 특성화 및 질관리의 적절성 지표가 가점 항목으로 기간의 재정 건전성을 살피기 위해 세금 체납 여부 지표가 감점 항목으로 새롭게 생겼습니다. 위 가감점 지표 2개는 기간의 운영과 관련된 항목이나 매년 평가 관리할 필요가 있어 학습과정 평가 항목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그럼 출석 수업 기반 학습과정 관련 전년도 대비 변경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21년 학습시설 설비 확보의 적절성을 학습지원시설 확보의 적정성으로 평가 항목 명칭을 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부지표로 보던 학습과정 교재의 적합성을 삭제하고 수업교재 및 자료의 적절성으로 통합하여 수업교재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평가하고 다양하고 풍부한 수업자료 등을 활용한 수업 내실화를 기하고자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표준교육과정 교수 요목과의 부합성 지표를 삭제하고 수업계획의 체계성에서 통합적으로 평가하고 당초 수업 방법 및 수업 자료의 적절성 지표를 수업 방법의 적절성과 수업 교재 및 자료의 적절성으로 세분화하는 등 평가 지표를 개선하였습니다. 이상 21년 대비 22년 변경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학점은행제 평가 인정 신청서 작성 양식 및 요령에 대하여 각 평가 지표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 편람에 보시면 신청서 표지, 속표지, 서약서 등 양식들이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신청은 웹사이트에서 이루어집니다. 웹 신청 페이지가 열리기 전에 웹 신청 매뉴얼을 홈페이지에 탑재 및 안내할 예정이므로 웹 신청 매뉴얼을 참고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 과정 단위 평가 인정 신청서 작성 시 학습 과정별로 유효기간 개시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개시일은 2023년 매월 1일 중 교육훈련 기간이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가끔 교육훈련 기간에서 평가 인정 신청 시 개시일을 잘못하여 4월, 5월 등으로 잘못 설정하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개시일, 개설 일자는 추후에 수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신청하실 때 교육훈련 기간의 학사 일정을 고려하시어 신중하게 선택하여 신청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별도의 유효기간을 입력하지 않을 경우 학습과정 개시일은 2023년 3월 1일부터 설정되며 출석 수업 기반 학습과정 단위 유효기간은 4년이므로 2023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로 자동 부여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평가 지표별 안내 및 평가 준거, 평가 중점 사항을 바탕으로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운영 여건 평가입니다. 기본 운영 여건 평가는 학점은행제 기관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운영 여건들을 평가합니다. 학점은행제를 처음 신청하시는 모든 신규 기관, 그리고 종전 기본 운영 여건 평가 유효 기간이 만료된 기관들이 대상입니다. 기존 학점은행제 운영 기간 중 기본 운영 여건 유효 기간이 만료된 기간은 59개 기관으로 해당 기간 리스트는 기본교육 공고 때 안내해드렸으니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운영 여건 평가 대상 기간이 아닌 기간은 학습과정 지표 설명으로 바로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기본 운영 여건 평가 지표는 총 7개입니다. 기본 운영 여건 평가는 가부 평가이며 평가 지표 중 하나라도 부적합 해당 항목이 있을 경우 신청 전체 학습과정은 탈락됩니다. 기본 운영 여건 첫 번째 평가 지표는 평생교육사 배치 여부입니다. 학점은행제 교육훈련 기간에서는 평생교육사를 1명 이상 확보하고 해당 평생교육사는 학점은행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지표에서는 신청 교육훈련 기간 소속의 평생교육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평생교육사 자격증 급수와 자격증 등록번호, 평생교육사의 업무 내용을 기재하고 첨부 자료에 해당 평생교육사의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첨부하여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지표는 운영조직 확보 여부입니다.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운영 및 학사 관리 등을 위한 조직의 구축 여부를 평가합니다. 학점은행제 교육훈련 기간은 학점은행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대표자, 원장 및 교강사를 제외한 상시 근로자 3명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해당 인력에 대한 성명, 입사일자, 업무 내용, 직위 등 정보를 입력하고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내부 결제를 받은 조직도와 업무 분장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지표는 행정실 확보 여부입니다. 학사 운영에 필요한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행정실의 확보 여부를 평가합니다. 행정실의 시설명, 건물명, 호수, 수량, 면적, 수용 인원 등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첨부 자료에는 행정실이 위치한 배치도 및 도면을 첨부하면 됩니다. 행정직원 1인당 면적 기준 등은 별도로 없으며 행정실 확보 여부만을 평가합니다. 네 번째 지표는 교강사 지원시설 확보 여부입니다. 연구실, 휴게실 등과 같은 교강사 지원시설을 한 종 이상 확보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교육훈련 기간에서 갖추고 있는 교강사 지원시설, 시설명, 건물명, 호수, 수량, 면적, 수용 인원 등을 기재합니다. 첨부 자료에는 교강사 지원시설이 위치한 배치도 및 도면을 첨부합니다. 교강사 1인당 면적 기준 등은 별도로 없으며 교강사 지원시설 한 종 이상 확보 여부만을 평가합니다. 다섯 번째 지표는 학습자 지원시설 확보 여부입니다. 휴게실, 도서실, 인터넷 카페, 세미나실, 기숙사 등과 같은 학습자 지원시설을 한 종 이상 확보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교육훈련 기간에서 갖추고 있는 학습자 지원시설, 시설명, 건물명, 호수, 수량, 면적, 수용 인원 등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첨부 자료에는 학습자 지원 시설이 위치한 배치도 및 도면을 첨부하면 됩니다. 학습자 1인당 면적 기준 등은 별도로 없으며 학습자 지원 시설 한 종 이상 확보 여부만을 평가합니다. 여섯 번째 지표는 학점은행제 운영 관련 규정 수립 여부입니다. 평가 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평가 인정 학습과정 운영 지침, 학점 인정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 등에 의거하여 학점은행제 운영을 위한 규정이나 규칙을 수립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교육훈련 기간에서 학점은행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문서의 제정일, 개정일, 주요 내용을 기재합니다. 첨부 자료에는 학점은행제 운영 관련 규정을 제출합니다. 해당 규정에는 학점은행제 학사 운영, 학적관리, 학습과정 운영, 강의평가 등의 세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본 운영 여건 마지막 지표는 바로 상담창구 운영 여부입니다. 교육훈련 기관이 학습자 상담에 필요한 상담창구 또는 상담 관련 규정이나 규칙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학습자 상담을 위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상담창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하는 각각의 경우에 맞게 작성 양식에 따라 기재하여 주시면 됩니다. 다만 기존 학점은행제 운영기간은 상담창구 운영 실적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셔야 합니다. 비고란에 상담실 운영 방법, 운영 현황, 운영 실적 등을 간략히 기재하고 첨부 자료도 추가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학습과정 평가 지표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학습과정 평가 지표는 두 개의 영역이 있는데 하나는 가부평가, 또 다른 하나는 점수평가 영역입니다. 가부평가는 7개 지표, 점수평가는 가감점 2개 지표를 포함하여 총 12개 지표가 있습니다. 가부평가에서는 모든 지표가 적합 판정이 되어야 하고 점수평가에서는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을 득해야 해당 학습과정은 합격이 됩니다. 그럼 학습과정 평가 중 가부평가에 해당하는 지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표는 학습과정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각 기관별로 신청하실 수 있는 학습과정 수는 기본계획 공고 때 안내해 드렸습니다. 학습과정 가부평가는 총 7개 지표로 평가 지표 중 하나라도 부적합 해당 항목이 있을 경우 해당 학습과정은 탈락됩니다. 교광사 결격 여부, 교광사 교수 시간의 적정성, 표준교육과정 시수와의 적합성과 같이 판단의 재량 여지가 없고 신청 내역, 증빙자료 대조 및 시스템 확인에 의해 판정이 가능한 평가 지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직접 평가하고 나머지 지표는 복수평가위원이 평가합니다. 그럼 지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부평가 첫 번째 지표는 교육과정 운영 실적의 적합성입니다. 학점은행제 학습과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근 2년간 2020년, 2021년 동안 표준교육과정 학습과정에 준하는 학습과정을 직접 운영한 실적이 90시간 이상, 즉 2020년, 2021년 각 45시간 이상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영학개론을 신청하신다고 한다면 해당 교육훈련 기관에서 경영학 관련 학습과정을 직접 운영한 실적이 20년, 21년 각 45시간 이상 있어야 합니다. 신규 학습과정에 한해 운영 실적을 기재하고 교육훈련 기관에서 직접 운영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만약 신청 기관이 대학 및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또는 전문대학 및 전문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일 경우 최근 2년간 90시간 이상 교육과정 운영 실적이 없더라도 해당 학과 설치나 전공특별 심화과정이 설치되어 있다면 구분란에 해당 여부를 체크하고 학과명에 관련 학과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기관들은 최근 2년간 교육과정 운영 실적을 2020년, 2021년 각 45시간 이상씩 기재하여 주셔야 합니다. 연도별 구분값은 학점은행제 과정일 경우 학점은행제로 구분되고 그 외 과정은 일반으로 기재합니다. 학점은행제 운영 실적은 학점은행 종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보고 완료한 성적보고 자료와 연동되고 일반 과정은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보건계열 및 간호학 전공 관련 학습과정으로 해당 학습과정은 관련 학과가 설치된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므로 추가적인 기재사항과 첨부자료 요청사항은 신청 편람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내해드릴 지표는 교광사 관련 지표입니다. 웹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먼저 교광사 정보를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요.
교육훈련 기간에서 신청서 작성하실 때 가장 많은 시간과 번거로움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웹 신청 시 시스템 개선을 통해 교강사 불러오기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웹 신청 매뉴얼에서 안내해드릴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십시오. 그럼 교강사 결격 여부 지표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지표는 교강사가 내국인일 경우와 외국인일 경우에 요청하는 첨부 자료가 다르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훈련 기간에서는 작성 양식에 따라 교강사 정보를 입력하고 내국인 교강사의 경우 결격 사유 조회 회보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외국인 교강사의 경우 5가지 첨부 자료가 필요하며 자세한 내용은 신청 편람 내용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제출하는 모든 증명서는 2022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교강사 자격의 적법성 지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강사 자격의 적법성에서는 해당 교강사가 학점은행제 교강사로서 적법한 자격을 갖추고 해당 학습 과정에 적합한 교강사인지를 평가합니다. 구분해서 기존은 학점은행제 종합정보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기존 교강사를 의미하고 신규는 등록되어 있지 않은 교강사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력 및 경력, 학위 및 전공을 새로 입력해야 합니다. 학력 및 경력은 대학교원 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학점은행제 강사 자격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강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인지 확인하여 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하면 되고 신청 편람의 참고 자료 1을 참조해 주십시오. 학위 및 전공은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에 해당하는 각 학위를 취득, 즉 졸업했을 경우에 각 학위란 하단에 전공명을 기재합니다. 수료했을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고 수료 증명서만 첨부합니다. 기존 교강사는 별도의 첨부 자료의 제출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나 평가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 학습 과정 강의 이력이 없으면서 전공 등이 상이할 경우에 하나여 참고 자료 2에 해당하는 교강사 학력 및 경력상 참고 자료를 첨부하여 주셔야 합니다. 신규 교강사일 경우에는 신청 편람 참고 자료 2에 해당하는 교강사 학력 및 경력사항과 학위 증명서, 경력 증명서 등 3개 자료를 모두 첨부하여야 합니다. 교강사 교수 시간의 적정성입니다. 학점 인정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에 의거 교강사 주당 수업 시간이 1인당 4과정 18시간, 실습 과정의 경우 24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 편람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여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강의실, 실험 실습실 확보의 적절성입니다. 학점은행제 학습시설은 이론 강의실의 경우 학습자 1명당 1제곱미터를 확보해야 하고 예체능계 강의실 및 실험 실습실의 경우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가외 교습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의 시설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각 학습 과정별로 이론인지 실습 과정인지에 따라 해당 강의실 또는 실험 실습실의 건물명, 실명, 면적, 학급당 정원 등을 기재하여 주시면 됩니다. 특히 실습 과정의 경우 서울시 조례를 참고하여 전공별로 실습실의 면적별 학급당 정원 신청 기준을 확인하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9월 30일 서울시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음악, 미술 등 분야 실습시 기준이 변경되었으니 관련 전공은 이 점 참고하여 주십시오. 만약 기간에 강의실, 실험 실습시 기준이 면적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학급당 정원수를 조정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자료에는 면적에 기재된 배치도 및 도면을 첨부하고 만약 수영장, 스키장, 볼링장 등 학습 과정 특성상 외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협약서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학습 설비 확보의 적절성입니다. 표준교육과정에 실험, 실습, 시수가 있는 학습 과정에 따른 실습 기자재를 확보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실습 시수가 없는 이론 강의의 경우 실습 기자재 명에 해당 없음으로 기재하고 다음 지표 작성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나 이론이라 하더라도 음악학 전공에서 실기 이론, 작곡 이론 등과 같은 학습 과정은 참고자료 3, 전공별 실습 기자재 기준에 필수 기자재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확보 현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실원 실습 시수가 있는 학습과정의 경우에는 신청 편람 참고자료 3에 전공별 실습 기자재 기준에 따른 필수 기자재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참고자료 3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전공이라 하더라도 실험 실습 시수가 있는 학습과정이라면 학습과정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의 명칭과 수량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첨부자료에는 내부 기한문 또는 기관장 직인이 날인된 물품관리대장 등을 첨부하여 신청서에 작성한 기자재를 평가위원들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음영 표시는 필수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습과정 가부평가 마지막 지표인 표준교육과정 시수와의 적합성입니다.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에서는 학습과정별로 학점 및 수업 시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론 강의를 기준으로 15시간이 1학점, 실습은 30시간을 1학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관에서 신청하는 학습과정이 표준교육과정에서 정하는 학점 및 수업 시간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수 기간은 15주를 기준으로 하며 강의 및 실습 시간은 이수 기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교육기관에서 이수 기간은 15주, 강의 2시간, 실습 2시간인 수업을 8주로 운영할 예정이라면 강의는 4시간, 실습은 4시간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가끔 교육훈련 기관에서 이수 기간에 대한 문의를 주시는데 출석 수업 기반 학습과정은 최소 4주 이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학습과정 가부평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점수평가 지표로 넘어가겠습니다. 학습과정 점수평가 영역은 12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10개 지표였는데 올해부터 가감점 지표 2개가 추가되었고 가감점은 플러스 마이너스 2점입니다. 점수평가는 70점 미만인 경우 해당 학습과정은 부적합 판정 탈락하게 됩니다. 학습과정 지표는 학습과정별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인데 위 지표 중에서 9번 공통지표와 11번, 12번 가감점 지표 이렇게 3개 지표는 기간별로 한 번 입력하고 전체 학습과정에 동일한 점수가 부여됩니다. 학습 목표의 적절성입니다. 표준교육과정 교수 요목에 의거하여 학습과정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습 목표를 설정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표준교육과정 교수 요목은 자동 입력되므로 기관에서 작성하지 않고 학습 목표란에 해당 학습과정의 학습 목표를 작성하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웹 신청서 상의 글자 수는 이런 한 칸당 한글, 영문, 숫자 포함하여 1000자까지 작성이 가능합니다. 수업 계획의 체계성, 수업 계획의 구체성, 수업 계획의 충실성, 학습 분량의 적정성 이상 4개 지표는 하나의 작성 양식인 수업 계획서로 평가하오니 수업 계획서 작성을 작성 방법 안내에 따라 충실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수업 계획의 체계성은 학습 목표와 주차별 계획의 체계성을 평가하고 수업 계획의 구체성은 주차별 수업 내용의 명확성과 구체성을 평가합니다. 수업 계획의 충실성은 기술 내용에 오류가 없고 최신의 내용, 법령, 이론 등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학습 분량의 적절성은 주차별 수업 내용이 학습 분량과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를 평가합니다. 수업계획 작성은 교육훈련기간 운영계획이 8주 또는 4주든 상관없이 모두 15주차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각 주차는 차시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강의 2시간, 실습 2시간으로 이루어진 학습 과정인 경우 차시를 기재할 경우 각 주차별로 1차시, 2차시, 3차시, 4차시 등으로 나누어 차시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수업 내용과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은 주차별, 차시별로 가능한 상세하고 체계적, 구체적으로 충실하게 작성해 주셔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수업계획서 하나에 총 40점의 점수가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 써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업계획서를 통해서 해당 학습 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가르치고자 하는지가 잘 드러나야 합니다. 첨부 파일은 사회복지 현장 실습, 보육 실습, 평생교육 실습,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실습 이상 4개 학습 과정에 한하여 반드시 현장 실습 운영 계획서를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현장 실습 운영 계획서에 별도 양식은 없습니다만 평가 인정 학습 과정 운영 지침 및 소관부처의 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시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첨부 파일은 필수 자료이며 누락될 경우 평가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수업 방법의 적절성 지표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업 방법의 적절성은 교수학습의 질 제고를 위하여 내실 있는 수업 방법을 활용하고 다양한 수업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학습 과정의 특성에 맞게 강의, 토론, 발표, 세미나, 실험, 실습 등 다양한 수업 방법에 대하여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수업 교재 및 자료의 적절성 지표입니다. 2021년도에는 교재의 적합성이 가부평가였는데 올해부터는 점수 지표로 변경하면서 자료의 적절성 지표와 통합하여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평가 인정 신청 학습 과정의 주 교재와 수업 자료가 적절한지를 평가합니다. 교재는 주교재와 부교재를 구분하여 기재하여 주시고 첨부 자료로 교재의 표지, 목차, 판권면을 첨부하여 주시면 됩니다. 자체 제작 교재인 경우에는 교재 전체 파일을 첨부하여 주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최신의 교재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수업 자료는 수업을 하면서 사용하는 다양한 자료의 형태 및 내용, 해당 주차를 상세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평가 요소의 적절성 지표입니다. 학습과정 특성에 따른 평가 유형, 평가 기준, 항목별 평가 비중 등이 반영된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작성 양식에 보면 학습 목표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앞서 학습 목표의 적절성에서 기재한 지표의 내용이 연동되어 반영되므로 수정이 필요하실 경우 해당 지표로 가서 수정을 하셔야 합니다. 평가위원들은 학습과정의 학습 목표를 참고하여 기관에서 작성한 평가 요소와 평가 계획이 타당하고 적절한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평가 요소는 정기평가, 수시시험, 과제물, 수업 참여도, 기타 이상 5개로 구분되며 이 중 4개 이상의 다양한 평가 요소를 활용하고 평가 요소별 평가 내용 및 평가 방법을 적절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셔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요소별 비중은 학습 과정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관에서 설정하지만 출석은 전체 성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고 현장 실습 학습 과정으로 명시된 사회복지 현장 실습, 보육 실습, 평생교육 실습 이상 3개 과정은 실습 평가서 점수를 최소 50% 이상 반영해야 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평가 문항 관리의 적절성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기간별 공통 지표로서 학습 과정별 입력이 아닌 기간별로 한 번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교육훈련 기간 차원에서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 문항 출제 기준 및 난이도 관리, 보안관리 노력, 실적, 계획 등을 양식에 따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 편람에 안내된 작성 양식의 작성 예시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작성 예시는 참고용일 뿐 똑같이 작성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작년에 작성 예시와 똑같이 작성하여 낸 기관들이 많아 평가위원들이 문제를 지적하였으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강의평가 적절성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작년과 변동사항이 있으니 유념하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학습과정과 재평가 학습과정의 작성 방법과 평가 기준이 다릅니다. 신규는 계획 위주로 평가하고 재평가는 실적도 함께 평가합니다. 신규 학습과정의 경우 강의평가 방법 및 절차, 강의평가 완료 실적 및 계획을 작성하고 강의평가 계획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주시면 됩니다. 재평가 학습과정의 경우 작성 양식의 모든 내용을 작성하여 첨부 자료에 강의평가 참여율 및 만족도 증빙 자료가 추가됩니다. 재평가 학습 과정의 강의평가 참여율 및 만족도, 증빙자료 산출 기간과 평가 준거는 신청 편람에 상세히 안내가 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십시오. 특히 운영 여부, 운영 시기 등에 따라 실적 산출 기간이 상이하므로 편람에 안내된 기간 내의 강의평가 실적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신설된 가감점 지표 2개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감점 지표는 공통지표와 동일하게 기간 차원에서 작성, 기간별로 한 번 입력하고 평가를 통해 학습 과정별로 동일한 점수가 부여됩니다. 먼저 가점 지표인 기간 운영 특성화 및 질관리의 적절성 지표입니다. 교육훈련 기간에서 학점은행제 학습 환경 개선, 학습 과정 질관리 및 학습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특성화 및 질관리 계획 수립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평가위원 검토 결과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가점이 1점 또는 2점 부여됩니다.
편람의 작성 예시가 제시되었으니 참고하시되 기간별 특성에 맞춘 신청기간 고유의 특성화 계획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양식에는 첨자까지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은 첨부자료를 통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 지표의 첨부자료 제출은 필수사항은 아니고 선택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점 지표인 세금 체납 여부입니다. 국세와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여 체납 내역이 있을 경우 각 1점씩 감점하게 됩니다. 각 기관에서는 사업자 등록증과 기관 유형 증빙자료, 국세 납세 증명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를 첨부 파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1개월 이내에 발급된 납세 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세 납세 증명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방세 납세 증명은 위택스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2022년 출석 수업 기반 학습과정 평가 인정 신청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평가 진행 중 기관의 지위 승계 및 주소 이전이 발생하거나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신청서 작성 전에 구평원으로 연락하여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신청서 작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